서귀포시 동흥동과 토평동 사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짓다가 방치된 커다란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산지 명색이 3년 차인데 지인들이 물어볼 때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왜 저 넓은 땅에 건물들을 짓다가 말았을까요? 2011년 11월 JDC와 녹지그룹 간 MOU 체결.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JDC 건물은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 전문 그룹입니다. 2012년 10월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에 1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헬스케어 타운 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당시 녹지그룹 측은 영리병원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 환자 유치, 해외 병원 위탁 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신청한 외국인 투자병원은 규모도 작고 너무 실험 초기 단계여서 오히려 불만이면 불만이지, 병상 46개인가 48개밖에 안 되는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제를 허물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킵니까?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의 투자가 유치되고 그에 대한 사업 인가가 나간 취지로 진행돼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헬스를 녹지그룹 보고 해결하라고 이미 서귀포시 JDC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도 이것은 제주도 또는 JDC 사업 주체 입장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서둘러 짓게 됩니다. 2015년 4월 6월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하게 되고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은 준공이 됩니다. 이어서 녹지그룹 측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선 정치적인 대격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도 측은 5차례나 연기한 끝에 2018년 5월 4일 수기어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공론화위원회는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조건부 승인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 본인은 신의 한 수라고 말했지만 이때부터 4년간의 긴 소송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사실에 제주 도민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녹지그룹 측은 허가권자가 영리병원을 하라고 해서 설립했는데 뒤통수를 맞아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녹지병원 측은 제한조건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2년 4월 1심 재판은 녹지그룹 측이 이겼습니다. 2023년 3월 2심 재판은 제주도 측이 승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대법원은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녹지그룹 측은 별도로 진행되던 소송도 취하하여 4년 만에 모든 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판결은 끝났지만 국제 소송종 가능성 불씨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이미 대한민국의 우리들 병원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우리들 병원은 본사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이제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은 밝았고 희망적이었고 매우 창대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홍보에 막대한 재정 지출로 화답한 녹지그룹은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예상치 못한 영리병원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공정률 55%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녹지그룹의 헬스케어 타운에 걸린 목적은 종합적인 의료 관광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허용하는 의료체계 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영리병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발을 들여놓게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약 8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이과 지망생들의 선호도는 의과대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5.7%이며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입니다. 그러면 영리병원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이익금의 사용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설립 자격과 이익금 사용 제한을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립 자격은 비영리법인과 의사로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쉬운데 비영리법인은 뭘까요? 비영리법인은 각 대학 병원과 기업 브랜드 병원들로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하면서 이익금은 반드시 병원을 위해 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소득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의사와 사용자 간의 긴장감은 라이프란 드라마가 제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한다 해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못하면 최신 의료기기 구입이 어렵고 의사들이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형이나 줄기세포 등 비싸도 최고급 의료 설비와 최고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일부 부유층들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국내에 영리병원이 개설된다면 스카우트 열풍이 불 것입니다. 제 지인도 가끔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오는데 한 번 가는데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악착같이 몇 년 돈을 모아서 갑니다. 저한테도 만날 때마다 권합니다. 유명한 모 병원 설립자이자 대학교 총장이신 어느 분은 90세가 넘었는데도 20년은 더 젊게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진입의 턱을 높여서 소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공공의료 정책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병원의 문턱이 돈 때문에 높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중소득층 이하 일반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일반 개인 병원들도 모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환자를 홀대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겁니다. 건강보험증을 들고 기약 없는 시간을 병원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 제한 조건이든 어떤 방식이든 영리병원이 일단 설립이 된다면 정권에 따라 그 조건이 풀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취업한 후 병든 노부모와 배우자 부모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지만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헬스케어 타운에도 완공이 되어 실제 사용하는 건물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헬스케어 타운 내 콘도미니엄입니다. 약 400실 규모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이민 유치를 위해서 분양한 것인데 내국인에게는 임대 및 매각이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지침으로 인해. 제가 현장에 갔을 땐 많은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헬스케어 타운 의료 관광 사업이 불투해지면서
중국인들의 투자 이민 또한 실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여기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소유주로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최근에 헬스케어 타운 콘도가 매물로 나온 걸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한국의학검진센터가 2023년 3월 24일 입주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 명목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유층만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라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 총 5명이네요. 세 번째로는 더 큐브 리조트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리조트에 가서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는데 아무튼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보니 2인실이 한 1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뷰도 괜찮았고 리뷰도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침대가 3개인 거 보니 2인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앞에 소개한 3군데 외에는 호텔 및 상가 등은 한 5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기저기 공사 자재들이 엄청난 땅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나머지 건물들도 완공이 돼서 제주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바람은 어찌됐든 간에 하루빨리 헬스케어 타운이 정상화되어서 아들, 딸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